구미에 사는 서영선, 민찬입니다. 요가 강사로 활동을 하던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로 있던 저는 스폰서님을 만나서 사업 설명을 듣게 되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장바구니, SOP,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다는 걸 접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이 사업을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올 회계년도 목표는 PT입니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하여 이루겠습니다. 고! PT!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서 사업하는 오혜리입니다. 저는 철강회사에서 캐드 설계직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임신 중 아메이 사업에 대해 전해 들었을 땐 투잡으로 용돈벌이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 생각하며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 일은 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인생과 능력까지 동시에 가능하고 거기다 이 모든 것이 상속까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에 큰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닌 이글드림 시스템에 따라 모두 함께 이끌어주고 도와주며 할 수 있는 일이라 더욱 힘이 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브론즈 빌더지만 스폰서님들과 더욱 힘내서 고 에메랄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서 운주헤어 사람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방문하신 스폰서님께 아내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소비자로 지내던 중 노동 수입이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게 하고 있던 중 코로나19를 만나 경제적 침체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아내 사업으로 노후 연금과 인생 소득의 수입을 목표로 투잡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당당한 부모로 살고 싶습니다. 회계연도 목표는 파운데이션 PT입니다. 일사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권희정입니다. 예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메이를 통해 여러 성공한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을 보면서 시간, 경제, 친구, 부자가 되신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지고 싶었고 꿈을 생각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브론즈 빌더를 해내고 나니 2021년은 더 열심히 해서 꼭 PT까지 도전하자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2021년 해내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서열이라고 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강에 관심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약초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저희 스폰서님께 아메 사업의 비전을 듣고 저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아메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희 올 회계년도의 목표는 플래티늄입니다. 아메 이글드림 팀 속에서 이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1월 1일부 뉴 브론즈 빌더 ABO 임지원입니다. 저는 과거에 백화점 샵 매니저 일을 했었고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경단역, 두 아이의 엄마,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을 때쯤 요리 미팅을 통해서 아메이를 접하게 되고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아메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너무 멋진 일이었습니다. 저의 Y 아메이는 바로 가족인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던 저희 양가 부모님들 아메이 수입으로 노후 걱정 없이 생활비를 드리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저의 회계년도 목표는요, 바로 PT입니다. 항상 도전하고 성취하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정은입니다. 저는 현재 간호사로 재직 중이며 아메이는 아이들의 건강과 키성장 때문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추가적 수입을 위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의 최종 목표는 제 삶의 당당하고 멋진 변화입니다. 이번 회기년도의 목표는 SP 달성이고 항상 배우는 자세와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사업하고 있는 황혜정입니다. 결혼 전 유치원 교사로 일했었고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로 딸아이 한 명을 키우며 신랑 내조 잘하는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전업주부로서 무료함을 느끼고 있을 때 친한 언니로부터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언니가 나의 꿈에 대해 터치해 주었고 학교에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꿈 공부, 건강 공부, 환경 공부를 하는 아메이 사업이 저 또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 같아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의 꿈은 이 속에서 멋진 내가 되자, 그리고 신랑 덕분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로 인해 신랑이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자, 또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존경받는 엄마가 되자,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매달 용돈 드리는 멋진 딸이 되자입니다. 저는 이번 달 SP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속에서 배운 대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즐겁고 신나는 아메이를 하며 성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52세 김혜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전업주부로 있을 때 아메 사업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 시누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멋진 노후를 준비해주고 싶습니다. 올 회계년도 목표는 6월 1일부 SP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팀에서 하고 있는 A7070을 매일 성실하게 채워서 반드시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유경입니다. 저는 2년 전까지 학원 행정 업무 보는 일을 했었고요. 그때 병원에서 자연 임신이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의 스폰서님께서 디톡스를 권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자연 임신에 성공해 지금은 14개월 아기를 키우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니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효도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했고요. 올 회계년도 안에 GP, PT 꼭 성취해서 부모님께 용돈 두둑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코로나 덕분에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도 꿈꾸게 해주신 아메이 이글드림 그룹에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다이아몬드 구자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잘 견디고 계십니까? 네, 오늘 아무쪼록 모두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오늘 또 먼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 직업 소개를 간단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메이 전에 어떤 직업을 했냐면은 이렇게 맛있어 보이죠, 그죠? 장어장사, 민물장어장사를 제가 이 나이에 20대 때 민물장어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민물장어장사를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고요. 또 그 이후로 이렇게 26세부터는 태권도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태권도였기 때문에 형과 함께 같이 태권도 체육관을 경영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40대 때까지 또 이렇게 아메이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아메이로 완전히 전업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2020년도가 왔을 때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죠?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떤 경우가 생겼습니까?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우리들에게 닥쳐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죠?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 또 멀어진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치료를 하지 못해서 또 이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도 계셨다고 봅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살아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더 많으시죠. 어떤 분들일까요?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근데 이렇게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어버렸습니다. 보시다시피 간판에 전부 다 간판이 없습니다. 하루 평균 폐업 점포가 약 2,000곳이 넘어버렸죠. 자, 꽃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16년간 꽃집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IMF 때도 견뎌왔지만은 코로나 때는 견디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폐업을 했다고 하죠. 자, 지금은 자영업 시대가 문을 닫는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영업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는 안전한가 한번 볼게요. 자, 지난 2020년도에 어떤 일들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연말까지 해고인은 늘린다고 했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기업들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이 됐었죠. 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다들 이렇게 감소되어 버리는 겁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많은 보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업 5곳 중 한 곳은 구조조정, 희망자 선택에서 희망자와 또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방식이 또 일어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정말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미래자동차가 몰고 온 일자리, 현대차도 1만 명 줄여야 생존한다라고 해서 많은 또 구조조정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뤄진 구조조정, 내년 매물 쏟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노후 보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베이비 부머. 자, 2019년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자료들이. 자, 직장서 밀려난 베이비 부머 순식간에 연체자로 바뀌어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국민 10명 중 4명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죠.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은 명동, 강남, 상가마저 텅텅 비었다고 하죠. 지금은 서울 시내에 가면은 길거리가 다 비었죠. 근데 저는 창원에서 사업하고 있거든요. 창원에도 제일 잘 나간다는 상남동이 있습니다. 상남동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아예 지금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국인 41세에서 정점을 찍는다고 하죠. 그리고 59세부터는 적자 인생을 가진다고 봅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28세, 45세, 59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45세에 되었을 때 제일 흑자점을 찍게 되죠. 근데 59세에서 60세에 되면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일은 하지 않지만은 소비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85세까지 살려면은 적자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에는 무엇이 다른가 한번 볼게요. 자, 3단계의 모델 붕괴입니다. 자, 100세 시대에는 노후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세대, 100세 시대에는 노후 자금이 많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왜 많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60세에 은퇴를 하고 그리고 100세까지 살려면은 4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동안에 내가 모아두지 못한다면 정말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기존 3단계 모델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80세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0세에서 20세까지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세부터 60세까지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년간 배워서 40년 써먹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60세에 은퇴하고 나서는 20년간 80세까지 내가 모아뒀던 돈으로 인해서 20년간 썼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과연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엔에서 100세 시대 생애주기별 연령입니다. 청소년은 17세. 자, 청소년이 17세입니다. 청년은 18세에서 65세예요. 자, 70년대 분들은 지금 청년에 속하겠죠. 그죠? 65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중년은 66세에서 79세, 노인은 80세에서 99세, 장수 노인은 100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장수 노인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은 100세 다단계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0세부터 100세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0세부터 20세까지는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100세 시대, 지금 현재 이제는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에는 80세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년간은 버려뒀던 돈으로 또 이렇게 100세까지 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80세까지 계속 일을 하느냐? 아니죠. 중간에 물론 또 은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은퇴를 하고 보시면은 여기에 죄송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1 플러스 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봤을 때 가정을 하고요.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40년을 그냥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모아둔 자금이 없으면은 우리가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교육을 받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 가서는 또 어차피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이 없이는 이제는 앞으로는 일자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0세부터 80세까지 계속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이 앞으로 100세 시대를 20년간을 이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 지금 보고 있는지 1번과 2번 중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모델에 맞춰 살고 있습니까? 1번 모델입니까? 아니면은 2번 모델로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적응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빠르게 변화되는 적응 시대. 바로 내가 알던 정답이 오답이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지금은 바로 교육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자동화죠. 그리고 AI 시대. 그렇죠. 지금 현재는 택시로 우리가 드론으로 이렇게 띄우는 그런 영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제 무인 자동차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은 새로운 것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이 없이는 아무것도 적응을 할 수 없는 이제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문명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배우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배웠다고 해서 내일 다 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았던 거 언젠가는 까먹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100세 시대 선택 능력과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교육에서부터 은퇴까지 100세 시대까지 어떻게 유연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한번 볼게요. 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작가이기도 한 장 폴 사르트는 이런 말을 했었죠. 그죠? 자, B는 벌스, 즉 태어남을 말을 하고요. D는 데스, 즉 죽음을 말을 하고 있고요. C는 초이스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함축된 인생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자,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에는 선택이라는 일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축복과 더불어 선택과 책임이라는 짐을 지게 된 현대인들의 생활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볼게요. 1번부터 3번까지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앞으로 뭘 할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세상에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선택권이 너무 많아서 못 고른다고 해도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직업의 선택부터 연인 선택 등등 모든 것은 내 개인이 선택을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하죠. 내 뜻을, 내 선택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물어봐서 그게 옳은지 아닌지를 확인 후에 내가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 절대 없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대학까지 나와서 그런 걸 어떻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직업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하기 싫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라고 했을 때는 보통 저런 말을 하죠. 자, 서울대 나오신 분들도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직접 이렇게 장갑을 끼고 고무장을 끼고 청소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죠. 그죠? 자, 즉 대학 나왔다는 것은 누구나 요즘 대학을 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나온 게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평생 해본 적이 없던 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누구든 간에 처음부터 태어나서 내가 해본 적이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치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태어나서 양치질을 해보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양치질도 내가 태어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안 해본 것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내가 안 해본 일을 가서 해보고 나서 습득이 되고 나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해본 일이 없던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100년 동안 100년이라는 세대, 100세대까지 살면서 정말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평생 학습은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학습은 당신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규직도 결국은 장기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00세라는 시간, 산다고 볼 때, 10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자, 우리가 0세부터 20세까지는 교육을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80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볼 때는 30세부터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그리고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정규직 재직 기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느 누구든 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구조조정을 또 통해서도 집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자, 35년의 장기 임시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직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이런 경우로 또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결혼을 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처가에서는 우리 사위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우리 딸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 그런데 대기업 다니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결혼한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30대에. 왜 퇴사를 하게 되냐면, 자, 미리 다녔던 사람들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데 가면은 언제 또 다른 곳에 취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지만은 늦게 들어온 친구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가서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해서 이 친구는 또 회사에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서글픈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정적인 직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완벽하게 내 인생을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친구는 혼자서 땅을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땅을 왜 팔고 있을까요?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보석을 찾는 걸까요? 자, 볼게요. 이렇게 혼자서 한 곳만 집중해서 파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역량이 저곳에 매몰돼 버린다는 거죠. 매몰돼 버리죠. 자, 저곳에서 나오는 순간 저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곳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을 보는 순간 나의 역량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은 뭘 해야 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회사 밖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어린 나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와 보니까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하다 보면 정말 이제는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고 계시든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Z세대의 직장 충성도. 자,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90년대생이죠. Z세대는. 자, 1990년 중반부터 2000년 중반. 헌신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 헌신해봤자 헌신짝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정말로 자기가 나오는 월급만큼만 일을 한다고 하죠. 딱 시간이 되면은 칼퇴로 내버리는. 자, 그러니까 빨리 잘릴 수도 있겠죠, 회사에서. 근데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겠죠. 자, X세대, Y세대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회사에 헌신을 하게 되었었죠. 그죠? 근데 이 X세대와 Y세대는 이미 저물어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조금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벌써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X, Y세대는 이미 저물었지만은 제2막의 일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나 또 아니면은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회사를 나갔을 때 돈을 벌 능력이 있으신지요? 아니면은 자영업을 그만두시면 지금 뭘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에 지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지치지 않을 인생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에 지치지 않으려면은 계속 돈 이야기를 해서 뭐 좀 이상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돈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대별 상대를 알아보는 유형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면입니다. 자, 옛날에는 6.25 전후로 볼게요. 자,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노는 물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는 물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유의 시대로 가볼게요. 자,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면은 그 사람의 소유물을 보라고 했습니다. 시계든 뭐 어떤 것이든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지, 짝퉁인지 진짜인지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요즘 시대에는 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그리고 유튜브 구독 목록을 보라고 합니다. 자, 이 속에는 요즘엔 인스타그램에 나의 사생활을 거진 다 올려놓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 이 속에서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면 유튜브를 꼭 한번 뒤져보라는 거죠. 자, 유튜브에 없다면은 그 사람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치관,
인생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변화라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자, 아침에 기상을 합니다. 아침에 기상을 해서, 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눈을 뜨고 나면은 바로 핸드폰을 만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핸드폰을 또 누워서 계속 보게 되죠.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핸드폰을 봅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요. 저물고 있는데도 핸드폰을 보죠. 그리고 달이 떴어요. 달이 떴는데도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핸드폰이라는 것은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기계가 되어버렸죠. 그죠? 자,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여자친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명의 친구, 옆에 한 명의 친구는 잘렸지만 4명의 친구를 볼 경우에 다 귀는 열려 있겠지만은 눈과 손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핸드폰. 자, 이제는 이런 시대입니다. 모두가 핸드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자, 저 속에는 뭐든지 다 와 있겠죠.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컴퓨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겠죠. 누군가는 카톡을 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어떤 것을 검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랍니다. 지금은 저런 시대가 있는 거죠. 자, 친구들만 저럴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가정 속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전에는 부부가 밤이 되면은 다소곳이 손을 잡고 잠을 잤죠. 자,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은 부부가 침대에서 따로따로 등을 돌리고 저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러다가 잠이 오면은 그냥 잠이 들겠죠. 자,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는 필수품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남편보다도 와이프보다도 소중한 핸드폰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관계의 외적 확장과 내파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한 여학생이 누워서 음식을 먹으면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저 친구가 정상적으로 보일까요? 비정상으로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저 친구는 비정상으로 비춰질 겁니다. 왜일까요? 저 친구는 놀고 먹고 있죠. 자, 요즘 시대는 놀고 먹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자, 이 사람 누구일까요? 자, 1억 명의 구독자를 넘긴 퓨디파이라는 친구입니다. 온라인 활동만으로 상당한 돈을 벌고 있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네. 누가 봐도 정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현대인의 정상과 비정상의 구별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정상인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 오면은 분명히 비정상인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은 비대면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죠.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온택트 시대라고 했죠. 자, 온택트 시대는 뭡니까?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이곳은 잠자리가 아닙니다. 아침을 먹는 식탁이자 작가의 작업실이고 뛰노는 놀이터이자 서재이며 영화관이고 하루에 8시간 인생의 30년을 보내는 인생의 자리. 인생의 자리를 깨끗하게 인생 청소기 엘로케어 클리너 RS3 라고 했죠. 자, 온택트 시대는 뭡니까?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니까 인택트가 되어버렸죠. 그죠? 언택트가 온택트가 되었고, 온택트가 인택트가 되어버렸죠. 자, 언택트는 온택트로 진화했고, 결국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을 강조하는 인택트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택트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이 되어 온 것이고 관점이 일반적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온라인 유통 이용이 급증이죠.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온라인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택근무, 비대면 교육 보편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출근을 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죠, 그죠? 잠깐 쉬었다가 또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이제는 누워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화상회의를 비롯한 비대면 방식의 협업을 도와주는 IT 솔루션 등이 급부상하면서 재택근무로도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초중 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까지 개강을 미루게 되면서 학교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개최했다고 합니다. 자, 저희 딸이 지금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인데 일주일 학교를 가고 2주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진화가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로 보시면은 드라이브 스루 하면은 맥날드 있죠. 맥날드, 스타, 박스 있죠. 그죠? 그런 곳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도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요, 요즘에 음식점에서도 드라이브 스루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매출은 급증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횟집에서도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주문을 하게 되면은 차로 가서 이렇게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가 생활의 변화입니다. 여가 시간의 변화. 자, 이제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극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연장을 직접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되죠. 그리고 영화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영화관이나 공연장, 전시장 등을 찾는 대신에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함께 콘서트나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 등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선보이는 이른바 랜선 공연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했어요? 랜선으로 인해서 우리 줌으로 인해서 파트너와 함께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짠을 하는, 건배를 하는 또 그런 행사들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대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집콕에 지친 여행인들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는 캠핑 쪽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자, 국내 인구, 2011년부터 해서 이렇게 쭉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대세가 되었다고 하죠. 자, 하물며 이제는 밖을 못 나가다 보니까 독채 펜션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밖에서도 못 나오게 하니까 집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는 집쪽 텐트를 집에서 치는 그런 쪽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아메이도 이렇게 이제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줌으로 전국에 있는 리더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아메이 내셔널 컨벤션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전체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아메이 ABO 리더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주어졌었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선택을 할 것인가? 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도 있죠. 그죠? 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자, 왼쪽은,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죠. 과거형은, 그죠? 그렇다고 현재형에 돌아갈 것입니까? 지금 현재가 만족하신 분은 또 현재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에 만족하는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현재로 만족하는 분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형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거형, 현재형? 아니요. 이제는 테스형한테 가야 됩니다. 테스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죠. 미래를 예측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과거와 현재를 버리고 미래를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꿈꾸고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를 버리고 현재도 버리고 테스형에게 물어보니 자, 이제는 드림잡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드림잡을 배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출산율 추이입니다. 자, 1950년 6.25 때죠. 그리고 2018년도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출산율을 보고 있습니다. 자, 1950년도 6.25 때 6.3 그리고 5.0명입니다. 근데 2000년도에 넘어와가지고 2018년도까지 어떻습니까? 1.3명에서 0.98명입니다. 자, 6.25 때 1950년도에 그 폭탄이 떨어지던 그 시절에 저렇게 왜 많이 나왔을까요? 상상 못할 정도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조하죠. 저출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출산 시대. 왜 저출산 시대일까요? 지금은 내가 회사에 다녀도 언제 내가 집으로 돌아갈 줄 모르기 때문에 굳이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하물며 이제는 결혼을 안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죠. 같이 살기는 사는데 이제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산다고 하죠. 그런 친구들도 요즘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저출산 시대라는 겁니다. 네. 자, 인구 절벽. 그래서 저출산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는 인구 절벽이라는 것이 와버렸죠. 자, 서울도 학생이 없어서 폐교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었죠. 그죠? 자, 내년 대학 입시 1만 6천 명을 못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수능을 또 안 봤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구 절벽 현실화, 출생아 수 43개월 연속 최저로 추락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2019년도에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2018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에도 이렇게 최저로 추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인구 절벽이 바꾸는 대한민국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인구 자연 감소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대학 25%는 신입생을 못 뽑는다고 하죠.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26년도에는 수혈용 혈액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8년도에는 두 명이 노인 유소년을 1명 부양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2030년이 되게 되면은 남는 초등교사가 5만 4천 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신의 일자리는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자리 43%, 자동화로 대체될 위험군, 저숙련 노동자는 취약. 뭐겠습니까? 숙련이 교육이 안 된 그 분들은 다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집으로. 그죠? 자, 그리고 이제는 2030년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2천만 개가 대체가 된다고 하죠. 뭐로 대체가 될까요? 바로 로봇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 10곳 중 3곳, 자동화 대체 가능성이 70%가 넘는다고 하죠. 이제는 내가 쓸 자리가 점점 더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사람 대신에 로봇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자동화 이후 일자리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습니다. 이제는 커피숍에도 로봇이 직접 커피를 만들고 있죠. 사람이 설 자리를 뺏어버린 겁니다. 자, 계산대도 마찬가지고 톨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무인화가 되게 되면은 정말 택시라든지 이제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그죠? 자, 모두가 이제는
안정된 일은 없다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일자리를 알 시대라는 겁니다. 자, 불안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무언가 준비해야 함은 이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OECD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고 하죠. 자, 노후 대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서 20세까지 교육을 받고 20세 이후로 취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60세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40년 정도 일을 하게 된다고 봤을 때 퇴직을 또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100세까지 산다고 보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100세 시대니까. 자, 그렇다면은 요 중간에 30과 40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퇴직을 하고 100세까지 산다고 볼게요. 이제는 산다고 보는 게 아니라 100세까지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40년. 매달 300만 원 소비 과정에서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40년을 살려면 14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저 정도는 쓰지 않고 우리 노부부 둘이서는 한 150 정도만 쓰면 돼. 자, 보겠습니다. 매달 150만 원 소비를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7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4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40년을 더 산다고 가정했을 때 14억을 준비하고 7억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언제요? 30에서 40살까지 이렇게 이 나이대에 60살까지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과연 이 노후 자금을 17억에서 14억을 모을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 어떤 분들은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금액이 다 채워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매달 150만 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150에서 300만 원을 자산 소득을 만드는 일을 한다면요.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직 젊을 때, 건강할 때, 명함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성 자산의 구축. 자, 이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읽어보셨죠, 그죠? 현재 당신은 어느 사부면에서 수입을 얻고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E와 그리고 S, 그리고 B, 그리고 I가 있습니다. 자, E는 시스템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B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E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일을 해야지만이, 남의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만이 월급이라는 것을 받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S는 셀프 자영업자죠. 그죠? 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시스템이죠. 자신이 일을 하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으면 수입이 창출되지 않죠. 물론, 사람을 고용을 해서 쓰게 되면은 다른 또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자기가 직접 문을 열지 않으면은 수입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와 B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시스템을 통해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나는 자산을 계속해서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E와 S가 그렇기 때문에 노동으로 인해서 수입이 창출되는 사람이고요. B와 I 같은 경우에는 자,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해주기 때문에 인세와 자산 수입이라는 것입니다. 자, 노동 수입과 자산 수입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노동 수입은 제한적 수입이고 자산 수입은 기하급수적인 수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동 시간에 한계적 대가를 받고요. 노동 시간에 복리적 대가를 받습니다. 자,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노동 수입이고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자산 수입입니다. 자, 차이가 있죠. 노동을 멈추면은 수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노동 수입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산을 구축한 어느 순간 이후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자산 수입이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저작권, 특허권, 부동산, 건물, 금메달, 연금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자, 평범한 우리가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속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 인해서요?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아메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단계 아니냐. 자, 그리고 결국은 팔아야 되잖아. 그죠? 또 어떤 분은 하다가 다 그만두더라. 회사도 하다가 그만둬요. 그리고 자영업도 하다가 그만둬요. 그렇다고 아메이라서 하다가 그만두더라. 이 말은 진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세뇌당한다. 세뇌당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뇌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돈 잃고 사람도 잃는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또 봐야 되죠. 돈도 벌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건 아니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겠죠. 제품은 좋던데, 자, 제품은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품이 좋으면은 당연히 회사도 좋겠죠. 불안정한 회사 같으면 제품도 좋지 않아요. 그죠? 자, 내 성격이랑 안 맞는다라고 말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메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본인 성격이랑 맞는 일은 없어요. 당연히 내가 성격을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청년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다면 몸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아메이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아메이를 창립한 리치와 제이는 그 후 아메이는 전 세계 100개국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자, 집안은 아이들에게 충분히 안전할 수 있을까? 자, 아메이의 고집스러운 철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체크하고 또 체크한 후에야 비로소 아메이가 됩니다. 자, 자연에서 추출한 유효 성분을 주성분으로 사용해야 한다. 고농축으로 적은 양을 사용해서 해도 충분해야 한다. 쉽게 재활용되어야 한다. 무해물질로 분해되어야 한다. 등등. 아메이의 체크리스트는 점점 더 까다로워진다고 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손으로 직접 씨앗을 뿌리고 재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아메이가 자체 생태계 농장을 만든 이유입니다. 자, 요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사람처럼 식물도 진문이 있고 이것을 이용하면 더욱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죠 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계적인 권위와 특허를 가진 피부과학자, 피부 노화 방지 연구자들도 아메이와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첨단 과학을 연구하듯이 피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자, 기온이 높아지는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섬유 유연제가 자주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아메이는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원하는 분들에게는 100% 환불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성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했던 청년들이 누구시냐? 바로 아메이 공동 창업자이십니다. 자, 여기 계신 제이벤 앤델과 리치 디보스 두 분이십니다. 자, 두 분은,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델 두 분은 우리 아메이의 창업자 분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스티브 벤 앤델과 덕 디보스는 두 분의 창업자 두 분의 아들이 되시고요. 2세 경영을 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밀린드 판트라는 또 신임, 또 아메이 CEO가 들어와서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창업 이념입니다. 자유가족 희망 보상. 자, 어떤 회사에서도 이런 창업 이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보는가에 따라서 또 이 문구가 창업 이념이 또 다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유가족 희망 보상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유. 제가
자영업을 하고 체육관을 할 때에는 정말 시간적인 자유를 가지지 못한 것이 많았었죠. 또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10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하고 또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고 또 다시 아침 10시 되면은 또 일을 하러 가고 또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과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단어도 제가 일을 할 동안에는 없었다는 거죠. 단 돈만 벌어줘야 된다는 그것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죠.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은 더 없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아미를 하면서 시간적인 자유도 얻게 되었고요. 그 자유를 얻게 되니까 가족이 들어왔었고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생겼고요. 또 이 속에서 수많은 보상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경제적이든 그리고 여행이라는 보상이든 이런 것들이 많은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기업 이념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어느 회사든 이런 건 없습니다. 자, 나의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아메이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계 58개국에 진출해 있는 아메이 현지 법인입니다. 한국은 1991년도에 영업이 개시가 되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말레이시아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976년도에, 영업이 개시가 됐지만 적자국이었다가 나중에는 흑자국이 되었죠. 아메이는 아무리 적자를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기다려준다는 거죠. 자, 아메이 전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메이 회사가 엄청 커요. 버스로 이렇게 타고 전체를 둘러볼 수가 있죠. 자, 아메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59년도에 이렇게 생겼고요. 본사는 미국 미시건주의 에이다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89년도에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아메이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서울의 강남구에 이렇게 있고요. 지금 현재 사장님은 배수정 아메이 CEO라고 되어 있죠. 아메이 사장님 되십니다. 자, 그리고 아메이는 이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아메이 브랜드입니다. 뉴트리나이트부터 원포원까지 있죠. 자, 뉴트리나이트는 83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전통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사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뉴트리나이트는 자사 농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무당벌레나 해충을 잡기도 하고요. 지렁이가 땅에 힘을 키워온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관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자,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이렇게 관리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티스트리 글로벌 탑5에 속하죠.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쭉쭉 보시면은 아메이에서 이렇게 아티스트리에서 개발한 이렇게 상품이죠. 자, 여성들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죠? 자, 아티스트리는 부산국제영화제 지금은 하지 않죠. 코로나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 할 때 메인 스폰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패셔니스타 또 이렇게 또 아메에서 뽑거든요. 그 중에 또 이제 저희 엔드인 안효주리드가 이렇게 또 속해 있습니다. 패셔니스타로 또 활동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페스티벌에서 이글드림 그룹의 탑리더님과 그리고 우리 글로벌 사장님과 같이 또 사진을 또 찍은 것이네요. 자, 그리고 요술 냄비가 있습니다. 우리 아메이의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요술 냄비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아메이 요술킨으로서 냄비로서 이렇게 또 요리 경영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회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속에서 이제 아뇨주리드가 이렇게 요리 명장이 되게 됩니다. 자, 요리 명장, 사기 요리 명장입니다. 그 사기가 아니고 진짜 사기에 된 요리 명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요리를 전혀 못했던 사람이 또 아메이를 통해서 요리를 배웠고 요리 명장이 되다 보니까 정말 또 요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네. 자, 앰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자, 좋은 공기를 이렇게 또 만들어주는 암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앰모스피어 스카이. 그리고 좋은 물을 또 제공을 해주죠. 자, 이렇게 우리는 암에서는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여러분께 드리는 또 이렇게 선물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고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먹고 느껴보시고 또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암에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도 있고요. 자, 쭉쭉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페스티벌도 했었습니다. 자, 마트를 바꾸는 일. 암에는 마트를 바꾸는 일입니다. 자, 주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제품들을 샀지 않습니까? 어떤 물품들을 샀지 않습니까? 자, 암에는 생필품 브랜드 체인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볼 때는, 자, 이 레이저가 잘 안 오네요. 소비는 이마트, 롯데마트, 11번가 이런 곳에서 구매를 했을 때는 소비가 지출이 됐었죠. 근데 아메는 어떨까요? 소비 이꼬르 지출 이꼬르 수입이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나 혼자 쓰는 소비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 쓰는 소비가 있습니다. 자, 아메이는 마트에서 함께 소비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캐시가 돌아오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마트, 저마트 같은 곳에서 사용했을 때는 캐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0.1% 이렇게 정도 뭐 쓰고 나면 들어오던데, 근데 아메이는 다르죠. 내가 쓴 만큼의 금액을 회원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유통 흐름입니다. 자, 요즘은 이런 유통 흐름을 뭐 신경을 쓰지 않죠. 바로 직거래 형태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전달이 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트가 대기업에서 이렇게 마트를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컴퓨터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컴퓨터로 인해서 주문을 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이렇게 택배로 편리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었죠. 그죠? 그러면 아메는 어떨까요? 아메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350원의 고품질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택배로 보내줍니다. 광고가 생략이 된 거죠. 그리고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유통비용이 없죠. 그죠? 자, 최소한 유통비용을 제품을 알린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는 원포원 제품들이 이렇게 많은 좋은 제품으로 만드는 게 많습니다. 네, 생필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생필품은 이제는 공유를 하면서 다 구매를 하죠. 자,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 공유와 경제의 구독 경제. 자, 공유의 경제와 구독 경제의 차이점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죠. 공유 경제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된 거고, 구독 경제는 중개 플랫폼을 생략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보시면 이렇게 상품 경제에서 공유 경제로 그리고 구독 경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A-클릭 장수호. 자, 처음 보시는 분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자, A-클릭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시고 오신 분들에게 오늘 같이 계신 분에게 여쭤보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월 정기 구독 금액과 회차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2차 때부터 금액 이렇게 바뀌거든요. 5%, 10%, 15% 이렇게 바뀝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30만 원씩 이렇게 매달 썼다고 보겠습니다. 2회차부터 5회차까지 썼을 때 4개월을 썼다 봤을 때 5%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캐시백은 6만 원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6회차부터 11회차 자, 보시면은 18만 원.
그리고 12회차부터 24회차 보시면은 58만 5천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총 합계가 82만 5천 원이에요. 이렇게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통해서 이런 형태로 구입을 하게 되시면은 이런 혜택을,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메이는 소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매달 1000만 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 1000만 점을 한 번 하게 되면은요, SP라고 하고 월 수입이 200에서 250만 원 되고요. 세 번 하게 되면은 월 수입이 200에서 250만 원. 거의 뭐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6번을 하게 되면은 정식 사업가로 인해서 플래티늄이라고 하고요. 자, 200에서 250만 원을 받고 뉴핀 축하 성취금을 240만 원을 받고요. 그리고 금바 두 동과 A 클릭스 머니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1000만 점을 하게 되면 파운더스, 12번을 하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고요. 연봉이 4천에서 5천만 원 됩니다. 뉴핀 축하금이 480만 원 되고요. 어마하죠, 그죠? 금바의 두 동과 A 클릭스 머니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A 클릭스 머니는 아까 우리가 보셨던 장바구니 거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여행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아메는 남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윈윈 비즈니스입니다. 자, 동생, 친구, 동료, 옆집 동호회 이모에게 내가 알렸다고 봤을 때 2명에게 알리면은 정식 사업가가 되었다면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연봉이 5천에서 6천만 원 되고요.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1회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명에서 5명에게 이렇게 정식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나는 에메랄드가 되고 연봉이 8천에서 1억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1회와 해외여행 1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명 알리게 되면은,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고요. 연 3회에서 4회 여행 보너스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게 되죠. 자, 이렇게 좋은 혜택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진정한 인세 수입이, 그리고 진정한 자산 수입이 시작되는 코스이죠. 바로 이 코스부터죠. 자, 내가 노력한 만큼 사업은 무한대로 확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 버리네요. 이렇게, 실버 프로듀서, 네, SP라고 하죠. SP부터, 우리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스까지 본인이 사업을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무한대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이 코스대로 다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진짜 아메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제대로 해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강의는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2021년도 코로나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두 접종을 하시고 진짜 꼭 다 코로나 나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문구가 많지 않습니까? 새해엔 정말로 꽃길만 걸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 신축년에 모두 부자 되시고, 그리고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